네, 안녕하세요. 네, 2025학년 2학기 1차 GPL 이번에 기출문제를 맡게 된 박세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시험을 이번에 봤을 때 좀 많이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듣기로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마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할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따가 한번 문제를 쭉 보면서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왔다 정도로 이야기 나눠보고 한번 오늘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문항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일단 총 22문항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선택형이 18문항 나왔고 논술형이 4문항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단원별로 문항이 분포된 거는 이번에 범위가 기본운동이고 편변운동에서 이제 다각형까지만 들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가부채꼴이 이제 추후에 기말고사 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제 이 원가부채꼴, 일체도형, 통계가 이제 기말고사 파트다 보니까 상당히 이번보다 좀 범위가 좀 많이 어려워질 거다. 로 예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편변운동의 다각형 부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기본운동에 더 문제가 많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이도를 봤을 때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봤을 때 하나하나 문제를 따져봤을 때는 한 중정도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를 시간을 재고 문제를 딱 푼다 하면 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문제가 이번에 좀 겨냥이 좀 살짝 바뀐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표면적인 난이도는 중이긴 하고 체감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 1학기 때 단답형으로 이제 논술형이 좀 이제 없었던 그 시기가 그때도 시간이 좀 부족했던 학생들은 이번에 상당히 시간이 부족했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부서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관연도보다 개수 세는 문제가 좀 많아서 심지어 약간 카운팅하는 문제 그런 개수 세는 문제가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좀 많이 필요한 문제들이 좀 많았어 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성적을 제가 좀 파악을 해봤을 때 느낀 점은 뭐냐면은 그냥 100점이 있긴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이제 그중 최상위권을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90점대에서 저는 80점 중반까지 85.8 정도까지는 저는 상위권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번 시험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건 저는 확실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출문항 분석을 제가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보라색을 보시면 이제 최고 수준 부교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에도 연계성이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이번에 파이널 체크 이제 세션 본투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사용한 내신 대비 교재 이제 내신 캐치 또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이제 나왔던 1차 진단평가 그때는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은 시험을 봤던 시기 그때도 출제가 됐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신 시그니처에서 나왔던 것 같고 좀 다양하게 많이 분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제를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제 겨냥을 좀 먼저 봤을 때 작년 2024년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냐면은 가나다라 마법사 해가지고 학생들한테는 부담이 좀 덜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개념형 합답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합답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8번하고 10번을 봤을 때 느꼈지만은 옳은 것에서 개수형 세는 문제 상당히 아이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도 시간을 조금 써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8번에서 마조건은 상당히 좀 재밌는 보기인 것 같아요. 애들이 문제를 틀린 걸 파악해 봤을 때 8번을 틀린 학생이 꽤 많았고요. 보통 2개를 많이 체크를 하는데 그 요인이 마조건에서 변의 개수와 그 다각형 대각선의 개수를 곱한 값이 항상 양수다라는 포인트가 상당히 되게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각형은 대각선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0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양수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개밖에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출제 겨냥을 파악했을 때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이제 파이널 체크하면서 다 문제를 풀어봤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옳은 것의 개수형 문제 파악하는 문제도 저희가 이제 종합파멸 같은 문제로 내신 캐치에서 많이 풀어봤던 걸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엄청 부담되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번에 선택형 마조건에서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출제 경향으로 파악해 봤을 때는 카운팅, 개수 세는 문제가 조금 요인이 많았다.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첫 번째 11번 같은 경우에 삼각형 개수 세는 문제. 네, 어차피 셀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일일이. 그래서 좀 오래 걸릴 만한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최고 수준 부교재도 수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특이한 게 여기서 문제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S값이랑 Y값 두 개 다 구하는 문제.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또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학생들은 금방 풀고 넘어가겠지만 조금 애매하게 알고 있던 학생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논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퍼펙트 파이널 모의고사 때도 나왔던 문제이긴 하지만은 애들이 다 일일이 세는 문제, 특히 이런 것도 다 세가지고 특히 논술형 1번은 이거가 이제 채점을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일일이 다 쓰는 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요각본을 써야 되는 건지는 이제 소수령 채점하시는 분에 따라서 답이 갈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저희가 이제 파이널 체크에서 다 대비를 시켰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던 문제들도 파이널 체크에서 다 대비는 시켰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도 엄청나게 못 봤던 문제는 아니었다, 처음 보는 도형은 아니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부교재의 연계성을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제가 이제 1학기 때도 부교재의 연계성을 계속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3년 이제 계속 부교재를 최고주로 쓰면서 계속 부교재의 연계성을 계속 가져가는 추세인 것 같고, 이번에 부교재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간단히 보면요. 선택형 1번 같은 경우에도 최고 수준의 인문학이 쪽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 7번 같은 경우에도 19번 좀 약간 변형이 되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편행이라는 조건을 찾아낸 다음에 각을 구하는 문제라서 이것도 괜찮은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조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이런 문제를 풀 때 과연 이거를 서술을 할 수 있는가가 보통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본인이 답만 맞추고 넘어간 게 아니라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한 번씩은 써봤으면 이 문제는 크게 무리 없이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거는 고마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교재 연계성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14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최고 수준에도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긴 해요. 뛰어넘기 쪽에서. 이번에 학교 측에서 부교재에 특히 뛰어넘기, 특히 거기에서 많이 출제가 될 거니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학원 측에서도 많은 강조를 하면서 많이 연습을 시켰지만 이거를 만약에 공부를 했을 때 좀 완벽하게 답만 풀이를 그냥 애매하게 알고 있어 라는 쪽으로 넘어갔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좀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이해를 했으면은 빠르게 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술형 1번 같은 경우에도 최고 수준에도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지만 모양이 좀 잘 다릅니다. 4분원이고 반원이긴 한데 저희 퍼펙트 파이널 모의고사 때 대비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지만 시간 관리가 요인이 더 컸다 생각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9번 문제에서도 이거 많이 유명한 문제죠.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를 했고 이거는 저희 파이널 측에도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익숙한 문제였고 그만큼 금방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항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거를 하면서 되게 익숙했던 문제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에는 없는 문제긴 한데 2022년에 3류 중에서 1차 진단평가로 출제했던 문제가 나왔던 게 상당히 되게 특이하고 좀 재밌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커가지고 이 문제는 한번 같이 풀이를 보면서 한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의 특이성이라고 하면은 값을 구해서 하는 문제기보다는 한 번에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걸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3번 같은 유형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항상 느끼지만은 대부분 A랑 B를 따로따로 구하는 문제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을 따로따로 다 구해가지고 완벽하게 저거를 대입해가지고 값을 구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 문제 풀이의 취지를 같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저는 이거를 B로 먼저 한번 쑥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그거를 문자로 한번 식을 적어서 표현을 해라 보통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에다가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삼각형 PBC에서 모든 각을 더했을 때 180도인 걸 이용해서 B-5A가 마이너스 40이라는 걸 값을 가져온 다음에 마침 이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대입을 해봤더니 이걸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120이라는 걸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을 따로따로 구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양 맞추는 문제? 보통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 있잖아요. 보통 시중교재에도.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도 느꼈지만은 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를 봐가지고 다 더했을 때 180도 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를 봐가지고 360도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도형이 풀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OA-B 이 값을 한 번에 구해서 대입해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당황스러운 문제였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또 출제가 되었던 건데 네, 그때 거의 좀 비슷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때는 110도로 나오긴 했지만은 거의 비슷한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2에서는 관연도 기출을 거의 다 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보는 도형은 아니었다 저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2학기 1차 진단평가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번에 천평을 좀 해보면 제가 이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일단 시험 카운터 문제 비중이 올라갔다. 시간 부족 요인 첫 번째. 그 다음에 처음 접해보는 논술형. 1학기 때는 단답형이었지만 이제 논술형. 네, 저희 학원치도 연술형을 충분히 많이 연습을 시키지만 무엇보다 경험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또 어떤 걸 좀 배제를 시켜야 되는지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저렇게 써야 되는 건지 연습이 좀 확실하게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시간 부족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고요. 이번에 좀 점수가 낮았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객관식에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논술형에서 많은 시간을 못 써서 대부분 마지막 두 문제를 못 풀고 이제 마무리가 됐던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시험에서 많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첫 경험을 했고요. 기말 때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좀 다른 식으로 공부를 해서 좀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겠구나 싶다는 약간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득점 학습적략을 제가 얘기한다고 하면은 제가 부교재 연계성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부교재를 풀 때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그냥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그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하고 이 문제의 취지에 맞게 풀었는가 그리고 확실히 아는가 그리고 나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가 정도까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논술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서 무조건 체크는 필요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시험지의 분석이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학생들도 시험지를 갖고 오면은 각 학생들마다 시험지를 보고 분석을 할 거긴 한데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걸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 좀 고쳐나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기말 때는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논술형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논술형 귀찮잖아요. 그래 다시 한번 푸는 것도 귀찮고 수학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어렵고 귀찮고 오래 걸리고 근데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원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논술형 연습이 이번에는 경험해봤으니까 많은 연습으로 기말 때는 좋은 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줄 거고요. 네. 이번에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할 때, 이 기말 때는 이제 내신 코어도 한번 추가를 하면서, 내신 코어도 대비를 하면서 이제 많은 책을 다 썼지만은, 이제 기말 때도 이제 내신 윙, 내신 캐치, 내신 윙, 그 다음에 내신 시그니처, 그 다음에 시험 퍼펙트 모의고사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책을 한번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과년도, 전년도의 모든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파악까지 해서 대비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를 좀 많이 연습을 시킬 것 같습니다. 네. 잘하는 학생들은 좀 추가적으로 연습을 시킬 거지만, 네.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은 부교재 좀 확실하게 연습하는 걸로 점수를 가져가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구주입에서 시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가? 공부가 맞는가?
네, 저희 학원 측에서 많이 도와줬긴 했지만은 점수가 많이 안 좋게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멘탈이 많이 부서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저희 학원 측에서 많이 도와줄 겁니다. 분석을 다 할 거고요. 네, 어떤 이유가 있든 그 시험지 점수가 낮게 나온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지 말고요. 어차피 이제 1학년 2학기 첫 시험이잖아요. 기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점수를 잘 받아서 1학기 때는 좋은 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네, 항상 논술형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 학생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피드백을 할 예정이니까 걱정 말고 저희 학원 측에서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1학년 2학기 시험 1차 첫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 수요일까지 시험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남은 시험까지 잘 마무리해서 기말 목요일 날이나 또 수요일 날 한번 좋은 모습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네, 기말 때 좋은 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